사람들은 말합니다. 자식은 부모의 전부라고요. 그런데 만약 그 자식이 부모의 전부가 아니라 전 재산만 바라보고 있다면요? 오늘 이 이야기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 어머니가 그 아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.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. 저는 올해 72입니다.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남은 건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. 아들 민수는 제 전부였습니다. 젊을 때 공장 다니며 허리 휘도록 일한 것도 밤마다 부업으로 봉제 일을 한 것도 모두 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.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.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지요. 민수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저는 제 연금과 적금을 깨서 집 보증금까지 보태주었습니다.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사람답게 삽니다. 그 말에 저는 또 속았던 거겠지요. 어느 날부터 민수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니,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재산 정리 좀 해두셔야죠. 집은 저한테 미리 넘겨주시는 게 편하잖아요.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. 저는 불안했지만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.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겠지. 스스로를 속이면서요. 결정적인 날은 병원에서였습니다. 제가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입원했을 때 민수가 제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. 응, 엄마 집이랑 예금 합치면 대충 이 정도는 나와. 유언장만 제대로 써두면 문제 없어.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. 아들이 제 건강이 아니라 제 재산 목록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아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모든 걸 넘겨주면 나는 그냥 버려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 변호사를 찾아갔고 제 명의의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큰 결정을 했습니다. 퇴원 후 저는 민수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엄마가 나이가 드니까 재산을 너한테 넘길까 생각 중이야. 민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. 정말요? 그럼 언제쯤? 그 눈빛에서 저는 이미 답을 본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.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같이 살면서 엄마를 돌봐줄 수 있겠니?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. 그럼요, 당연하죠.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. 민수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. 밥은 제 혼자 먹게 하고 병원도 혼자 가게 하고 말 한마디 없이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. 이 집 팔면 얼마 나와요? 보험금은 저한테 오는 거죠? 그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.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어느 날 민수를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. 민수는 재산명의 이전 서류인 줄 알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변호사가 꺼낸 것은 전혀 다른 문서였습니다. 이분의 전 재산은 노인복지재단과 장학금으로 기부됩니다.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. 무슨 말이에요? 저는 아들인데요.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. 너는 내 아들이 맞다. 하지만 내 주인은 아니야.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. 그런데 너는 나를 돈자루로만 봤구나.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다. 사람은 재산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한다.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. 저는 지금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. 재산은 대부분 저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과 아이들을 위해 쓰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민수는 그날 이후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. 아들에게 모든 걸 주는 것보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니까요.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권리가 아닙니다. 부모의 인생입니다.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누군가의 계산표 위에 올려두지 마시길 바랍니다.
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니까요.